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 인력 문학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방식이 바뀌었죠. A형, B형이 아니라 아까 첫 시간에는 문학 문제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반 영어 문제를 쫙 한번 풀어보고, 근데 일반 영어는 개수는 많아도 이번 회는 문학이 좀 해석이 어렵고 인력은 상대적으로 해석이 쉬워서 말로 설명하기는 뭡니까? 인력이 시간이 조금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인력 문제 첫 문제는 A형의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 얘기가 그렇습니다. 커피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보면은 둘째 딸락, 끝에 가로 안에 스타벅스 얘기도 납니다. 스벅 가셔서 원두 커피 살 때는 뭐는 사시고 뭐는 사지 말라고 아주 유용한 생활정보까지 아주 다이렉트하게 수록된 그런 지문이에요. 이게 4번, A형 4번 기입형인데 뭡니까? 이건 뭐 일반 영어, 기입형 영어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본문 자체 내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답이 되는 단어도 본문 어디엔가 답이 되는 단어도 나와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걸 전체 이제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커피 이제 많이들 드시죠. 지금도 다들 자리에 국민 커피, 스타벅스 캔이 하나씩 다들 있으신데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 커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피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도입부적인 부분이고요. 첫 단락은 이제 둘째 단락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흔히 이제 커피 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외래어처럼 외국어도 아닌 외래어처럼 많이 듣는 말이 커피 원두, 커피 콩을 로스팅한다. 로스팅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커피 콩을 볶는 거잖아요. 커피 콩을 처음에 땄을 때는 보통 왜 커피 빈, 왜 커피 콩이라고 하냐면은 처음 그 열매를 따면은 다른 콩처럼 녹색, 파란색이에요. 커피 콩도 이것을 이제 로스팅, 볶아서 이제 검은색도 나오고 갈색도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커피 원두, 커피 콩 로스팅하는 얘기가 이제 이 글 전체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커피 콩 로스팅하는 거, 커피 원두 로스팅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건강 문제, 질병 예방 문제, 요게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둘째 단락 둘째 줄에 라이트 로스팅 하는 게 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다크 로스팅 하는 것도 있다. 이 두 개가 이제 커피 원두 로스팅 하는 제일 중요한 기법이죠. 이것을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라이트 로스팅, 다크 로스팅 또는 스트로크라고도 하지만 다크 로스팅, 라이트 로스팅을 뭐라고 하나 이 커피 전문 유튜브를 찾아서 봤더니 약배전, 강배전 그렇게 합니다. 이거 찾느라고 저 나름 노력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입맛이 좀 극단적인 게 있습니다. 맵고 짜고 막 달고 특히 단맛. 흔히 단짠으로 유명한 한국 사람은 극단적인 입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엄청 진하게 세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마치 꼭 이거 뭐 커피인지 한약인지 그렇죠?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거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그냥 원액으로 뭐 폭풍 흡입을 해야 커피 마신 듯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글 전반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크 로스팅한 거 강배전 좀 세게 볶은 거야. 한마디로 원두가 거의 탈 정도로 세게 볶은 것보다는 둘째 단락 둘째 줄에 있는 라이트 로스팅한 거 약배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볶아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질병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좀 더 많이 좋다라는 그런 게 이 글 전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커피 로스팅에서 유통되는 원두 보면은 라이트 로스팅한 게 그리 안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찾아요. 맛이 없다고. 역시 커피는 원두부터 시커멓게 볶아가지고 그냥 그 원두 갈아가지고 커피 메이커로 해서 그냥 내려 먹으면 그냥 한약도 아닌데 진하게 검게 나오는 그거 마셔야 커피 마신 듯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이른바 둘째 단락 둘째 줄 끝에 나온 것처럼
엔티옥시던트, 요거에 이제 말하자면 건강 관련 중요 단어죠. 항산화 작용,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로서의 효과를 누리려면은 확실히 라이트 로스팅한 그런 커피가 훨 좋다.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커피를 주면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이게 뭐 숭늉이냐? 보리차냐? 이거 커피 맞냐? 맛이 없잖아, 맛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항산화 작용이 필요하고, 뭐 이런 커피를 통해서 건강상의 유익을 누리려면은 아무래도 라이트 로스팅한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둘째 달러 끝에 가로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이디야 다음으로 많은 커피 매장이 있다는 이 스벅에 가셔도 혹시나 커피 원두 로스팅한 거 사오실 때 그 스타벅스 가면은 그 커피 그냥 브루잉에서 끓여서 팔기도 하지만은 원두 가루로도 많이 팔잖아요. 커피 가루 팔 때 뭐 파이크 이렇게 된 거 고르기보다는 그냥 뭐 랜더 요런 거 붙은 거, 뭐 랜더란 단어 붙은 요런 커피 콩이나 커피 가루를 사라. 스벅에서 사더라도 파이크 뭐뭐 붙은 건 좀 별로다라고 하는 그런 이건 뭐 임용 시험 공부를 넘어서 여러분을 위한 생활 건강 아주 흉한 생활 팁까지 아마 스벅에서 이런 거 한 봉지 커피 가루 한 봉지가 아마 뭐 14,000얼마 16,000얼마 그럴 거예요. 근데 파이크라고 이름 달린 것도 좀 있고 버랜더 뭐 달린 것도 있는데 그중에 버랜더 쪽을 사라 이런 말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달락에도 뭐 아라비카 원두를 이렇게 뭐 해주고 쭉쭉 해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달락에가 이제 오늘의 문제인 빈칸 문제가 나오죠. 셋째 달락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 흐름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셋째 달락에도 다시 그 여섯째 줄에 그 what we know that antioxidant protect 뭐뭐 나오죠. 이 항산화제 성분이 많은 건강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서 또 항산화제 성분이 우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 밑에 보시면은 밑에 줄 보시면은 인플러메이션이란 말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달락 여덟째 줄에 인플러메이션도 잘 나오는 요 단어죠. 염증 뭐 이런 염증. 그런데 염증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했을 때 염증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온갖 병 이름 나오잖아요. 다분뇨,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의 근본은 다 염증이다라고 샘 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뭐 얘기했다. 자, 이런 말 하면서 한마디로 염증은 온갖 병을 일으키지만 항산화제, 엔티옥시던트는 이런 건강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그 커피를 사기 전에 바로 이 엔티옥시던트 같은 이런 효과를 누리게 사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요 셋째 달락이 소설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피를 좋게 아주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로스팅 잘해서 마시면은 이 염증을 줄여주고 엔티옥시던트 작용, 항산화 작용에서 건강에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빈칸이 있는 문장은 저 위에 줄 끝에 but 그러나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렇게 커피가 분명히 항산화 작용도 하고 건강에 좋지만 but 그러나 커피를 잘해서 마시면은 막아주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하는 게 가만 보니까 어떤 질병들이냐면은 이 커피의 항산화 작용을 해서 막아낼 수 있다는 질병들이 프로그레시브한 질병들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질병들이다.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방에 갑자기 병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걸려가는 그런 병이다 이거죠.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가 발전적인 이란 말이 아니에요. 발전적인 게 아니라 진보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점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의 항산화 작용으로 많은 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병들이 가만히 봤더니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점 쌓여가면서 생겨나는 병이고 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너 테스트 튜브 스터디 단기적인 그런 시험관 연구 테스트 튜브 스터디 요 한 방으로는 롱텀 뭐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스트 튜브 스터디가 시험관 시험이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시험관 녹화하는 시험은 몇 시간 만에 다 끝나잖아요.
그런 실험만 갖고는 커피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이익을 you can see, 못 본다, 확인 못 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말하면은 long-term benefit, 말하면은 뭡니까? 커피 항산화 작용이 주는 장기적 혜택, 베너피츠를 짧은 몇 시간짜리 실험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글에서는 뭐 약배전, 강배전 따져가면서 커피 로스팅 잘해서 먹으면은 막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그 맞는 말 같긴 하지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짧은 시럽으로는 입증이 안 되니까 커피 음용에 커피를 잘 로스팅해서 마시는 거에 건강상의 유익은 짧은 시럽으로는 그 이익, 혜택, 베너핏이 잘 입증이 안 되니까 그거가 좀 문제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태까지는 주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만 좋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 사람들이 하도 따뜻하니까 그래 좋다. 다크 로스팅된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까맣게 볶아가지고 한약처럼 먹는 커피도 뭐 건강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 있다라는 그런 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은 조금은 해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방 매기도 뭐냐. 그런데 여전히 라이트 로스팅 커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바로 카페인 성분, 카페인 함량이 여전히 연하게 볶은 커피가 적고 우리 한국인 좋아하는 시커멓게 태우다시피 해서 볶은 커피는 카페인이 높다. 바로 그런 식의 그런 취지 얘기가 요 마지막 단락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해설지도 써놨지만은 빈칸에 있는 단락은 커피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건데 그런데 그런 그 건강상의 유익이 단기간에는 단기적인 실험으로는 관측이 안 된다. 장기적인 효과니까 롱텀 상의 효과는 단기적인 실험, 튜브 실험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그게 바로 답 찾는 그 요령이 되겠죠. 자,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력 문제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A형의 11번, 12번이 연달아 이제 일반 영어 문제가 나오는데 A형 11번은 과학에 관한 문제면서 약간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른바 플랫 얼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 얼스 이론이라고 그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플랫 얼스 이론이라고 셋째 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믿어요. Earth is flat. 지구가 둥글긴 뭐가 둥글어. 지구가 공 모양이긴 뭐가 공 모양이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21세기에도 미국에만 해도 수만 명이, 농담 아니에요. 미국에만 해도 수만 명이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플랫 얼스 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평평한 지구 학회라는 학회까지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진짜 황당한 노릇이지만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우주선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태양계에 둥 떠 있는 지구 동그란 공 모양 사진도 조작이라고 안 믿어요. 진짜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말이야 바른 말로 로켓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본 사람이 뭐 몇 명 된다고 몇 명 없잖아. 몇 명 안 되는 녀석들이 다 조작한 사진이야. 이렇게 위성사진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플랫 얼스 시어리를 믿는 정말 무시무시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은. 근데 한마디로 요건 그렇죠, 한마디로 꽤나 충격적이지만은 정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에 보면은 미국의 래퍼 비오라고 본명이 뭐 바비 레이 시몬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신봉해가지고 로켓을 띄울, 인공위성을 띄울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위성사진이라고 동그란 지구 사진 찍은 건 다 짝퉁이다. 다 사진 주작질이다, 주작질.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평평한 지구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증명하자.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랩하는 가수가 17년도에 실제로 모금 활동을 했던 역사가 미국에 있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재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고 모든 게 제일 발달했는데도 제일 희한망측한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미국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모금액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셋째 단락 보면은 또 뭡니까? 어쨌거나 셋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숫자가 되게 많이 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해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가지고 학회도 열린다. 셋째 단락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리고 셋째 단락 끝에 보면은
유튜브, 지구는 평평해요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 유튜브에 보면 별별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진짜. 네, 진짜 있어요. 그 영어로 플랫 얼스 쳐보시거나 지구 평탄설, 지구 평평설 치시면 영상 장난하는 게 쫙 나옵니다,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네, 이런 말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넷째 단락에 나옵니다, 왼쪽에. 흔히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생쇼하는 사람들이고 다 사기치는 다 사자들, 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제일 끔찍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넷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플랫 얼스,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다, 심각하다, 나 지금 궁서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엊그저께 제가 이거 문제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인터뷰 유튜브 영상 봤는데 어느 대학 교수 한 분하고 젊은 나이가 30은 안 돼 보이는 뭐 대학교인가 대학원인가 다니는 흑인 청년이랑 어느 교수랑 막 대화하는데 지구 평평설을 믿는 흑인 청년이 너무나 진지하게 지구가 왜 평평한지를 교수를 막 설득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저 정도면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생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심, 레알, 참 트루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지구 동그란 요 사진은 다 어차피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간 사람 몇 안 되니까 그 소수들이 모여갖고 다 조작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조작해서 만든 사진이라고, 진짜 신시어하게 여기 그 넷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째 단락 여섯째 줄 보면은 how sincerely flat earthers란 말이 뭐냐면은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요. 얼마나 진지하게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뷰, 이 관점을 홀드 고수하고 있는지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넷째 단락의 뭡니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줄이 뭐냐,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짧은데 만약 그들이 트롤링을 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대단한 연기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트롤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사전에는 정확한 뜻풀이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최신 용법을 좀 알아야 돼요. 트롤이라는 말이 주로 인터넷 등에서 난리 법석을 치다, 온갖 소란을 일으키고 난리 법석 치고 인터넷상을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전을 찾아보시면 트롤이 다른 뜻, 이미 있는 다른 뜻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추가된 뜻으로 주로 인터넷상에서 난리 법석을 떨고 다니다 뭐 이런 식의 사실도 아닌데 주작질이나 하면서 막 말하면은 그냥 뭐 음해성 댓글에 달고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 사이비과학 퍼뜨리면서 막 주작질하고 돌아다니다 이런 식의 뜻이 트롤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들이 정말 인터넷상에서 주작질하면서 난리 법석 떨고 다닌다라고 치면은 그들은 정말 훌륭한 배우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작질하고 난리 법석 떠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게 훌륭한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 당사자들, 즉 평평한 지구를 믿는 당사자들은 자기들도 알면서 그냥 남을 속여서 이익이나 취하려고 알면서 생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은 생쇼한다고도 생각 안 하고 진실을 전파한다고 믿으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즉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액터가 아니다. 액터, 연기자가 뭡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여주는 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연기한다, 생쇼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이들이 주작질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맞다면은 정말 훌륭한 연기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들 스스로는 주작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자도 아닌 거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대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이 밑줄 부분은 뭐냐면은 요 넷째 단락의 전체 요지입니다.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너무 진지하다, 너무 스스로는 진실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가짜 이론에 속아 넘어갔고 1%도 안 되는 자기들만이 지구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어지간한 종교적 신념 이상의 신념으로 진짜 믿어요, 이 사람들은.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 중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럽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예. 바로 그런 뜻으로 이 밑줄 부분을 예, 말하면은 실제로 진지하게 믿는다. 결국은 연기, 액터가 아니다. 예. 트롤링, 주작질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작질이라면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으로서 반어법적인 이들은 너무 진지하게 궁서체다 우리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는데 빈칸은 둘째 단락에 있죠. 둘째 단락에 봤더니 아까 제가 했던 2017년에 래퍼 B.O.B라는 그런 B.O.B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바비 레이 시몬즈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말하면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새틀라이트, 인공위성 쏘아올리겠다라고. 그런데 그 래퍼는 말하면은 이 사람은 그 플랫 얼스 티어리의 프로포넌트, 지지자로서 말하면은 seek evidence, 증거를 찾고자 했다. 무슨 증거? 이 래퍼가 그 지구 평평설의 지지자로서 증거를 찾고자 했는데 무슨 증거냐? Our planet, 우리 행성, 이게 바로 지구죠. 우리 행성은 빈칸 땡땡이고 글로브가 아니라고. 근데 글로브가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면 지구라고 나오지만은 원래는 동그란 구 모양, 공 구자 공 이겁니다. 원래는 지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Our planet, 우리 지구가 not a globe, 지구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not a globe, 공 모양이 아니라 빈칸 땡땡이다. 그럼 이 빈칸 땡땡에 따르면 이 사람은 플랫 얼스를 믿으니까 평평한 지구하고 제일 맞아떨어지는 게 본문 읽는 단어 중에서는 이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는 뭐냐면은 넓은 판 같은 걸 말해요. 넓적한 판. 동그란 것도 들어갑니다. 이 동그란 거 포함해서 넓적한 판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지구는 동그란 입체 공 모양으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넓적한 판처럼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넓적한 판때기라는 말로서 디스크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요 문제처럼 뭡니까? 하나의 명사가 답이 될 때는 명사의 첫 글자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힌트가 안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관사를 또는 언으로 이렇게 실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 문제도 또는 언, n에다 가로쳐 놔가지고 첫 글자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시험지에서 힌트가 안 나가도록 되게 이렇게 차단해서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본하고 좀 대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수만 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얘기죠. 한국에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 정말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봅시다. 12번은 생활경제 내지는 행동경제학 얘기입니다. 언젠가 어느 TV 방송에선가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너츠 이론형에서 이 너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살짝 쿡 찌르는 거, 원래 팔꿈치로 옆에 앉은 사람 옆구리를 살짝 푹 찌르는 요게 이제 너츠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 경영, 경제 이쪽 용어로도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생활에서 옆 사람 그 옆구리를 살짝 팔꿈치로 살짝 이거 세게 찌르는 거 아니에요. 막 세게 막 팔꿈치 힘줘서 콱 찍는 게 아니라 막 앙심 품고 찍는 게 아니라 남들은 잘 못 느끼게 슬그머니 콕 하는 거. 그렇죠. 첫째 줄이는 것처럼 라이트 터치 오 푸시입니다. 살짝 접촉하거나 밀어주는 그 정도로 슬그머니 살짝 툭 하는 이런 건데, 이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너찌 할 일이 많진 않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남들 모르게 좀 약간 완곡한 그런 사인을 보내잖아요. 말하면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무 주체 없이 말하고 저말할 때 팔꿈치 옆구리에 콕 찌르면 야 그만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같이 어디에 왔는데 재미없어서 그만 자리 뜨자 할 때 살짝 콕콕 찔러갖고 그냥 사인 보내거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뭘 어떻게 하자 내지는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시그널을 좀 완곡하게 보내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너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 본문 첫 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본문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attract attention, 주목을 끌거나 아니면은 포인트, 누군가를 이렇게 딱 가리켜서 뭐 하냐면은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 이게 넛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나오죠. 넛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그 다음 넷째 줄에 small clue, 작은 단서를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decision making을 돕는 거다. 그리고 다섯째 줄에 보시면은 넛지는 또 이 정도 오버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오버하는 게 아니냐면은 penalizing people 하는 게 아니다. 처벌하거나 사람을 파이낸셜리, 재정적으로, 혹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들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 안 하면, 그러니까 처벌하거나 페널라이징, 그다음에 리미트 프리덤, 자유 제한, 이건 되게 센 행동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되게 센 행동이라 이겁니다. 너무 센 행동으로 나가면은 너찡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은연중에 힌트만 주고, 여기 본문 넷째 줄에 있는 클루, 그렇죠. 이 문제도 나오지만은 이 너치스라고 하는 복수명사와 동의어 될 수 있는 거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클루를 준다 할 때 이 클루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야, 너 이거 몰라, 이거? 너 이거 몰라, 이거? 하고 클루, 암시만, 단서만 딱 던져주고, 단서만 던져주면 상대방이 뭐라고? 알았어, 그거 알았어. 이렇게 상대방이 나머지는 알아서 눈치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나는 단서만 던져주고, 상대방은 알아서 뭐라고? 그거 알았어. 상대방 그 단서만 갖고 움직일 수 있게 완곡하게 상대방을 꼬드겨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너치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뭐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은밀한 힌트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거죠. 예. 자, 이 두 개가 이제 너치에 말하자면은 그 명사로서 너치스에 말하자면은 그 동의가 되어 있고,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경제 경영에서는 한마디로 뭔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경영상의 활동을 하도록 너무 세게 푸시하지 않고, 은연중에 슬그머니 옆구리 찌르듯이 슬그머니 푸시해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적당한 강도로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는 게 넛지라고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둘째 단락에 보면은 90년대 중반부터 나왔다. 하지만 2008년에 실제로 이 책이 지금도 외국 서적 코너에 있어요. 대형 서점에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뭐뭐뭐라는 그 선스타인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책이 나온 후 아주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셋째 단락에 보면은 이 타일러와 선스타인이 이 책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넛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본문에서 우리 오늘 디렉션에서 보시면은 동사로 쓰였을 때 이 넛지란 단어가 두 개의 연속되는 단어로 또 표현될 수도 있다. 그게 뭘까 했을 때, 그 이 셋째 단락에, 그렇죠, 넷째 줄부터 보면 이게 나와요. 넛지라고 하는 것은 not eliminate bad choices. 셋째 단락 그 넷째 줄, 그러니까 나쁜 선택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세게 조치해서 대놓고 나쁜 것을 싹 치워버리는 요거가 아니다. 이 넛지 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넛지 한다는 것은 but, 그 대신에 그 다음 이 오늘 문제 중에 답 가운데 나죠. just, 단지 gently direct 하는 거다.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당장 집어치지 못해라고 싹둑 잘라버리면 이거 넛지가 아니에요. 너 왜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라니까. 너 왜 냉장고를 사는데 왜 삼성 거 사? 가전은 LG야 임마. 삼성은 핸드폰이고. 알았어, 똑바로 말해. 뭐라고? 그치, 폰이 삼성이고 가전이 LG란 말이야. 너 왜 맨날 거꾸로 사? 당장 못 고쳐. 이렇게 막 빡질러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는 다 생산도 단절된 LG폰을 사려고 할 때, 야, 그 LG폰은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인터넷 뉴스에 이 정도만 살짝 떠줘. 아, 맞다. 국산폰 중에 맞아. 안타깝지만 LG폰이 이제 안 나오지. 야, 알았어. 그냥 도로 삼성 살게.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젠틀리 디렉트, 부드럽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요게 바로 넛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은근히 잘 먹혀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여기 있는 것처럼 뭡니까? eliminate bad choice. 그건 나쁜 선택이라고 대놓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반발만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지요. 이런 게 이제 넛지 하는 거다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 넛지 이론을 국가 정책, 국가 그 보건 복지 정책에 활용해서 국가 보건 복지 정책에 활용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이제 영국에서의 예가 이제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말하면 넛지 유닛이라는 게 영국에서는 이 넛지 유닛이라는 것이 UK 이런 게 정부 조직 중에 한 파트로 실제로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보건부, 보건복지부 이쪽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세금 무슨 뭐 처음에는 뭐 뭡니까 비만, 음주, 뭐 장기기증 같은 공중보건 입시에 집중했는데 나중에는 뭐 세금, 연금 뭐 이런 문제까지 뭐 두루두루 많이 다루는 게 이 넛지 유닛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 마지막 단락의 끄트머리께 가보면은 그런 게 있죠. 이제 말하면은 영국 국민들이 나라에 내야 될 요금을 내도록 할 때 이제 보통 이거잖아요. 그냥 국가에 뭐 세금을 내건 온갖 공과금을 내건 뭘 내건 간에 자꾸 잘 안 내려고 그러면은 뭐 가산금 묻습니다. 언제까지 뭐 안 내면은 뭐 재산 무슨 압류 들어가십니다. 뭐 노티스 오브 포제션 압류 통보 때리고 막 겁줘가지고 막 밀린 공과금 내게 만들고 세금 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일종의 너치 전술을 써가지고 이 본문 마지막 단락 끝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공과금 고지서 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서울시 동작구니까 우리 어머니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모 씨가 예를 들어 동작구청에 내야 될 돈을 잘 안 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구민들한테 이 구청에서 공문 보낼 때는 그 공문에다가 그 통지서에다 쓴다 이거죠. 최근 우리 동작구에서는 무려 90 몇 프로가 이미 이걸 내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막 써놓는다 이거. 그러면 뭐야 동작구에서는 이미 이렇게 많이 했어? 뭐야 그럼 나만 안 nen겨? 아이 창피해갖고 말하면 내게 만드는 그런 거다. 말하자면 안 내면은 압류 조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 세게 하면은 막 오히려 반발만 해요. 그런데 가볍게 옆구리 쿡 찌르는 너치 개념으로 우리 동작구는 뭐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이미 91%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안 낸 9%에 내가 들어가? 이게 웬일이지 싶어갖고 슬그머니 옆구리 한번 가볍게 너찡 찔려가지고 사람들 더 공과금 잘 내더라. 이게 바로 마지막 단락에 쭉 나와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본문 흐름을 쭉 보면은 이 너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일리미네이트 제거시켜버리고 막 안 하면 죽여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반반만 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옆구리 살짝 한번 콕 찔러주는 식으로 가벼운 자극, 가벼운 유인책만 한번 툭 던져주면은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이게 뭐죠? 알았어 뭐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할게 그래갖고 오히려 그래야 더 움직이는 게 사람의 심리더라. 이게 철저하게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 12번 문제 이제 서술 과제 중에 하나가 마지막 과제가 어떻게 해야 이 넛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퍼실리터티브하게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원활하게 잘 이게 적용됐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생각 그렇게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좀 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둘째 단락 넷째 줄 끝에 보시면 바하이 뭐뭐나죠 바하이 노잉 알게 됨으로써 즉 그다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easier 더 쉽게 할 수 있다. 뭐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거 선택하는 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사회를 위해서 바로 이 대목이죠.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파악해라. 이 넛지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봐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콕 찔러주면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easier 더 쉽게 easier 하다라는 말이 저기 뭡니까 디렉션에서 more facilitative way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easier하게 더 쉽게 이런 걸 달성하는 말이 디렉션의 more facilitative ways랑 바로 통하게끔 나름의 약간 단서를 제가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넛지 이론은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해, 안 해? 막 이래 버리면 반말만 하고 더 안 한다. 옆구리에서 혹시 뭐 이거 뭐 잊어버린 거 없어? 혹시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어? 이러면서 푹 찌르면 맞다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움직인다.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12번도 풀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이제 또 일반 영어 문제가 이제 A형 건 다 했고, B형에서는 어딘가요? 7번 서머리랑 11번이 이제 일반 영어 문제인데, 7번 서머리 문제는 시험지에서 보셔도 되지만은 우리 해설지 4쪽에 보면은 저는 매번 모고마다 서머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설지 정리하는데, 서머리 문제는 매번 이렇게 해설지에다가 본문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 서머리 문제에서는 본문 가운데 각 단락에서 주로 어느 부분을 말하자면 가져오면은 이 서머리에 필요한 정보가 제일 잘 집중되어 있는 부분만 딱 집어오는 건가?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B형 7번에 서머리 문제는 그린 에너지, 녹색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겁니다. 물론 뭐 석유, 석탄, 또 심지어 원자력, 뭐 이런 것은 100% 안전하거나 100% 좋은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이제 그린 에너지로 많이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딜레마 내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에너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의외로 친환경적이지 못한 오히려 동물들이라든지 땅이나 물이라든지 이렇게 환경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도 아직은 많아요. 아직은 많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는 이제 본문 둘째 단락에서 뭡니까? 이제 이것은 바람을 이용하는 본문 둘째 단락에서 이제 바람 이용하는 것도 나오고, 본문 셋째 단락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태양열 발전 에너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물을 이용하는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데 모든 종류의 그린 에너지가 아직은 좀 흠결이 좀 있어가지고 솔직히 친환경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적인 것을 다 못 벗어났어요. 아직은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유기농 농산물이라는 것도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에 나쁜 측면도 있고, 유기농 농사 짓다가 오히려 땅 같은 걸 좀 배려놓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참 아직도 딜레마가 많아요. 그렇다고 유전자 변형식품 먹기는 좀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은 그린 에너지의 최대 약점은 아직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자동차 공장은 죽었다 깨나도 그린 에너지로는 못 돌아갑니다. 솔직히 원자력 화력 발전해야 돼요. 삼성 반도체 절대로 그린 에너지로 못 돌려요. 아직은 수준이 그렇게까지 못 왔어요. 아직은 좀 보완 발전시켜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그린 에너지에 관한 것이 처음에는 도입부죠. 한마디로 솔라, 태양열, 바람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런 거죠. 많이 있다 이런 건데, 그리고 오랫동안 그 환경론자들이 좋게 많이 주장해 왔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많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역대 기출에서도 보면은 서머리 문제는 첫 단락에 물론 다 이제 핵심이 나오긴 하는데, 첫 단락에서는 약간 뒷부분에 핵심 나오는 일도 적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첫 단락의 끝에 그러나, 여기부터 핵심이죠. 그러나 오로지 이 녹색 에너지만 쓴다고 하는 게 진짜 환경 친화적인 것이냐 질문 던져놓고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능식 독해 문제 기본 패턴 익힐 때도 봤겠습니다만은,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패턴이 나오면은 질문과 답을 합치면은 거기 그 단락의 주제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녹색 에너지가 정말 친환경적이기만 하냐 했더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요걸 합하면은 요 첫 단락에 답. 그래서 그린 에너지가 전적으로 또는 진정으로 환경 친화적이지만 않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은 윈드 에너지, 그린 에너지 중에서 풍력 에너지죠. 이게 독일에 무지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독일에 무지 많다고 하는. 무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독일 수상을 하시고 조만간 은퇴하시는 우리 메르켈 할머니께서
수상 임기 동안에 독일에다가 엄청 많이 지어놓은 게 풍력 발전 아닙니까? 독일은 그렇답니다. 이 메르헬 총리가 올해 17년째가 18년째가 총리한데요. 그쪽에 속한 당의 총수에서 맨날 이겨가지고. 그래서 독일 요새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뭐냐면 독일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18년 동안 총리라고는 메르헬 할머니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총리라는 직업은 여자가 할머니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진짜 농담 아니에요. 아주 어린 초딩들은 그렇게 한대요. 총리요? 그 할머니가 하는 것 같은데요. 총리는 진짜 총리는 할머니의 직업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할아버지나 아저씨가 총리한다는 게 그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대요. 독일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참 하여튼 대단해요. 메르헬 총리가.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이번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신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후임자로 또 나서면 또 여자라는 걸 봤어요. 독일은. 참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럽에서도 보수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을 지금 여자 총리가 거의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둘째 단락은 윈드인데 윈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풍력 발전도 둘째 단락도 가운데 게 보면은 however 그러나 이 말 나오고 뭐냐 윈드 파워 섹터 이 풍력 발전 부문 여기도 요새는 인텐스 스크루티니 엄밀하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임팩트 영향력이 있어갖고 엄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영향력이기 때문에 새들과 다른 스피시 동물 종류들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바가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 부분이라고 밑줄 쳐놨죠. 그런데 그 밑줄 친 뒤를 살짝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풍력 발전을 할 때 말하면 풍력 그 발전기 돌리는 터빈 같은 거 있어. 발전기 돌리는 터빈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말하자면은 콜라이즌, 새들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막 죽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런 일을 비롯해가지고, 풍력 발전이, 풍력 발전소 주변에 새들과 뭐 박쥐와 기타 다른 동물들에게 뭐 질병을 초래하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새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임팩트인데 좀 네거티브한 또는 배드, 나쁜 임팩트 뭐 이런 게 있다. 요걸 이제 핵심으로 여기서 이제 좀 함풀하다. 우리 모험나무처럼 해로운 말하자면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락 보시면 뭡니까? 여기서는 솔라 에너지가 태양, 솔라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는 솔라 에너지는 리뉴어블, 아주 혁신적인 에너지원이긴 한데 뭐 멀리 안 가서 둘째 문장만의 핵심이 나오죠. 셋째 단락은 리뉴어블, 혁신적이긴 하나 그러나 이제 애드벌스한 이펙트가 있다. 역효과죠. 나쁜 효과, 역효과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랜드, 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뭔가 adverse effect, 나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셋째 단락도 요 밑줄 그은 거가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이 서머리를 어떻게 쓸까? 국내보다 랜드, 워터, 해비텟을 줄줄줄 다 써줄까? 그것도 뭐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니까. 근데 가만 봤더니 이 또 밑줄 친 부분의 뒷부분까지 쭉 봤더니 뭐 여러 동네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워터나 뭐 다른 것보다는 랜드 땅 얘기가 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답을 쓸 때 랜드, 워터, 뭐 쭉쭉쭉 다 쓰기보다는 랜드 앤드 소혼 뭐 이런 식으로 랜드 또는 ETC 이런 식으로 땅을 하나 써주고 기타 등등 땅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밑줄 다음 부분 보면은 땅에 관해서 나쁜 영향 미치는 얘기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모험 답안에서는 랜드,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모험 답안은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뭐냐? 이제 말하자면 이 그린 에너지가 이제 결국은 여전히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역시 마지막 단락도 끝에 그러나부터가 핵심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린 에너지는 환경에 데미지 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요걸 이 핵심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해설지 사투리 모험 답안에서 둘째 문장, 셋째 문장이 다 그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주어를 이수로 시작됐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모험 답안에서요. 영어 모험 답안에서 둘째 문장, 셋째 문장의 이슬
둘째 문장의 it은 뭐 윈드 에너지로 쓰시고 셋째 문장의 it은 뭐 솔라 에너지로 쓰시고 이렇게 해도 뭐 아주 좋은 답이 될 거예요. 둘째 문장의 it은 차라리 윈드 에너지, 그다음에 셋째 문장의 it은 솔라 에너지 이렇게 써도 아주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의 11번은 뭐 일반 교육학적인 내용, 가끔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한 두 번 정도 영교하고도 살짝 관련이 있고 일반 교육학적인 내용이 뭐 거꾸로 학습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B의 11번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시간에 쫓기지 않고 B의 11번까지 시간 내에 풀기만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다 맞으라고 원래 그런 취지에서 낸 문제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중간중간에 몇몇 어려운 문제 일부 거치면서 B의 11번까지 시간에 늦지 않게 도달해가지고, 그렇죠. 시간에 늦게 도달해가지고 풀어 제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죠. 이제 B의 11번에서는 그 서술형인데 기입 부분 하나 첨가된 것이 결국 커멘터리에 넣는 게 결국 이거죠. 이 글을 통해서 인퍼링, 유추해 보면은 엑스트린식한, 즉 외삽적인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삽적인 모티베이션 말고 내재적인 인트린식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in itself, 그 자체로서 빈칸이 되어줄 수 있는 뭔가, in itself가 중요하죠. 나름 이 빈칸 넣기에서는 그 자체로서 빈칸 땡땡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빈칸 땡땡의 성격을 띌 수 있는 그 뭔가 속에서 발견되는 게 내적인 동기부여다. 한마디로 다른 거 말고 그 자체가, 그거 하는 자체가 리워딩 되는, 보상적인 것이 되는 거가, 그게 말하면 인트린식한 모티베이션을 바로 거기서 찾는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왔지만 엑스트린식, 외적인 것은 그거 자체가 보상이 되기보다는 그걸 해서 그것 밖에 다른 것을 더 받아와야 이게 그 익스트린식한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익스트린식한 모티베이션에 그 뭡니까,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이피션시, 효율성은 언제 발견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방금 위에서 말했던 인트린식한 모티베이션하고는 반대 경우를 찾아야 돼요. 인트린식한 모티베이션은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자체가 보상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자체로는 좋을 것도 없고 그 자체로는 보상도 안 되는 거, 그거 할 때가 이제 익스트린식한 그 모티베이션, 요것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역시 우리 모음답 안에 있고 본문에도 있듯이 그 자체로는 재미도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특별히 어렵기만 하고 한 이런 거 할 때, 그 자체로는 재미도 없고 어렵기만 한 거 할 때, 고를 때가 이제 익스트린식한, 그 자체로는 재미없는 것 대신에 이거 재미없더라도 참고 하면은 뭔가 또 좋은 게 니한테 온다, 이렇게 꼬셔서 하는 것이 이제 익스트린식한 모티베이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것은 뭐 하여튼 아까도 했지만 11번 문제는 그냥 시간 늦지 않게 끝까지 시간 내에 풀기만 하면은 어지간하면 답은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딱 한 7, 8분 정도 좀 쉬었다가 저희가 7, 8분 쉬었다가 영어학, 그렇죠. 영어학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기란 말이 안 떨어지죠.